안녕하세요. 경호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중복조합을 할 차례인데, 우리 먼저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A와 B와 C가 이렇게 과자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과자 파티 중에서 어떤 걸 먹을 거냐면은 새우깡, 그리고 초코파이, 그리고 포카칩, 칸초 이렇게 총 4가지의 과자를 먹으려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열, 순열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얘기를 하면 좋냐면은 A가 과자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B와 C는 A가 먹지 않은 것 중에서 이렇게 고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A의 선택권이 총 4가지가 있었다면 B의 선택권은 3가지, 그 다음에 C의 선택권은 2가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바로 순열이죠. 자, 이거를 우리는 4개의 과자 중에서 3개의 과자를 골라서 나열을 해주는 거. 나열을 해야지 A, B, C가 먹겠죠. 이게 지금 순열이고, 자, 그리고 중복 순열은 뭐였죠? 자, 중복 순열이라는 것은 어, A가 먹은 거를 B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A가 선택권이 4가지가 있었다면 B도 당연히 4가지가 있고 C도 4가지가 있는 이렇게 선택권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중복 순열은 기후로 4개 중에서 3개를 고를 건데 중복을 허용해서 고른다 라고 해서 나열을 한다. 이렇게 해서 4파이 3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합이라는 것은 자, A, B, C가 뭘 먹을지를 아직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4개 중에서 3개의 과자를 그냥 고르기만 하는 거예요. 고른다. 고른다라는 의미가 이제 조합이죠. 자, 그래서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상황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로 표현을 하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나열을 하냐면은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 자, 조합 계산하는 방법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우리가 순열과 연관이 있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1강에서 순열과 조합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헷갈리는 사람은 그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오늘 배울 중복 조합인데 자, 순열이 있으면은 중복 순열이 있는 거고 조합이 있으면 중복 조합이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순열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복은 허용했을 때 어떨까? 그게 바로 중복 순열인 거고 조합 자체가 지금 얘가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4C3이라는 것은 이 4가지 중에서 3개를 이렇게 고르는 상황. 그거를 의미하는 거지 새우깡을 2개 고르고 포카칩을 하나 고르는 그 상황은 지금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허용해주게 되는 중복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자, 결과부터 얘기하자면은 조합의 개수보다 중복조합의 개수가 어떨까요? 당연히 더 많겠죠. 자, 순열보다 중복순열의 개수가 더 많은 것처럼 당연히 조합보다 중복조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개수가 더 많은 거는 당연히 알겠고, 이 중복조합의 개수를 어떻게 셀 건지,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일일이 한번 일단 세봐야 되겠죠? 자, 4개의 과자 중에서 이 3명이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3개의 과자를 골라서 먹기로 하자. 근데 뭐 우리 새우깡 좋아하면 새우깡 2개 고르고 초코파이 하나 고르고 뭐 이래도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자를 고르는 개수를 다 세볼 거예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자, 새우깡. 자, 우선 3개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네요. 새우깡만 3개 고르는 상황.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새우깡은 2개 고르고 자, 새우깡은 2개, 그 다음에 초코파이 하나 고르는 상황.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이번에는 새우깡 안 먹고 초코파이, 그 다음에 포카칩, 칸초 뭐 이렇게 먹는 상황들도 있을 거고 요 정도만 일단 세보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세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세주는 건데 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개 중에서 3개를 고를 건데 중복을 허용해서 고른다. 조합을 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 H라는 것은 호모지니어스라는 거의 약자인데 우리가 나중에 그 이유는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 H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용어 얘기가 나와서 한번 더 간략하게 이런 용어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P라는 것은 우리가 순열, permutation이라는 용어의 약자죠. 자, 이렇게 해서 순열 있고, 중복 순열은 지금 사가 계속 곱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원래는 곱이라는 프로덕트라는 말을 써서 좀 이거를 나타내고 싶었는데, 이 P라는 거를 쓰게 되면은 겹치기 때문에 이 P라는 용어를 쓰지는 못하고 그리스어에서 파이를 갖다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합은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합, 콤비네이션의 약자 이렇게 해서 C를 쓴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알파벳을 왜 쓰는지 이유도 잠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중복 조합의 개수를 좀 쌤이랑 같이 세봐야 되겠죠? 지금 쌤이 이렇게 세다가 좀 포기를 했는데 이거를 직접 세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한번 어떤 방식으로 세면 좋을지 쌤이랑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과자 파티 하는 상황으로 돌아와서 지금 3명이서 이 과자 4개 중에서 3개를 고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4개의 과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 고르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은 쌤이 아까 쓰다가 포기를 했던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새우깡, 새우깡, 새우깡 이렇게 고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새우깡, 초코파이, 그 다음에 포카칩 뭐 이런 식으로 셀 수도 있겠죠. 또는 새우깡 없이 초코파이, 포카칩, 칸초 자 이렇게 셀 수도 있고 또는 포카칩, 칸초 그 다음에 칸초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걸 다 세기가 어려운 이유가 헷갈리잖아요, 그쵸? 자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칸막이로 새우깡 방과 자 새우깡을 의미하는 방과 초코파이를 의미하는 이 공간과 그 다음에 포카칩을 의미하는 이 공간 그 다음에 칸초를 의미하는 이 공간들을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칸막이를 이렇게 3개를 침으로써 구역이 몇 개가 나뉘게 되냐면은 하나, 둘, 셋, 4개의 구역이 나뉘게 되죠. 자 칸막이를 3개를 설치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4개를 고를 거기 때문에 4개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새우깡이 3개 고른다라는 의미는 공 3개를 여기 이 공간에만 이렇게 3개를 집어넣는다는 걸로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새우깡 방에 공이 3개가 있는 거구나, 이거는 새우깡 3개를 고르겠다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새우깡 그 다음에 초코파이, 포카칩 자 요거를 의미하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공간은 이렇게 3개의 칸막이를 세워서 구역을 4개를 똑같이 나눠 놓고 자 이번에는 공을 새우깡 하나 그 다음에 초코파이의 공간에 하나, 포카칩 방에 하나 이런 식으로 놔두면 될 거예요. 자 이 그림은 바로 얘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하나 더, 이번에는 초코파이, 포카칩, 칸초 한번 해볼게요. 초코파이, 포카칩, 칸초 자 이런 식으로 놔두면 얘를 의미하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포카칩, 칸초 한번 해봅시다. 자 포카칩과 칸초 방에 2개를 공을 놔둬버리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만약에 어떤 경우를 쓰더라도 자 예를 들면 칸초만 3개 하더라도 칸막이 3개 해놓고 여기다가 공 3개를 놔두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1대1로 대응이 다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 경우를 전부 다 세주는 거랑 결국에는 같은 거는 자 이렇게 칸막이 3개와 공 3개로 놔둘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전부 다 세주는 거랑 결국에는 같다란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이거를 내가 다 세고 싶은데 이거 다 세는 거는 헷갈리니까 그냥 칸막이 3개 놓고 공 3개를 어디다가 놓냐, 이 경우를 모두 다 세주면은 결과적으로 걔랑 얘랑 완전히 똑같다 라는 말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주기 더 어려운 직접 세주는 방식보다는 이런 식으로 도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주는 방법을 한번 구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칸막이가 총 몇 개가 필요하냐면은 칸막이는 총 3개가 필요해요. 칸막이 3개 필요한 이유 알겠죠?
왜 그러냐면은 4개의 과자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서 4개의 칸막이가 필요한 게 아니고 3개가 필요하죠. 자, 3개를 세워야지 구역이 4개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은 3개를 집어넣을 거예요. 왜 3개를 집어넣냐면은 내가 3개를 고를 거기 때문이죠. 새우깡 방에 3개를 넣으면 새우깡 3개를 고른다는 뜻이고, 각각 하나씩 놔두면 이런 식으로 고른다는 뜻이 되니까, 여기 있는 요 3이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공의 개수가 되겠네요. 자, 됐죠? 자, 이 4개는 뭐냐면은 구역이 나뉘는 경우니까, 자, 4개 때문에 우리는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하냐면은 칸막이는 3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4개보다 하나 더 적은 게 바로 칸막이 개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공 3개와 칸막이 3개를 가지고 나열을 막 이리저리 다 시켜보면은 모든 경우가 다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건 어떤 문제로 다시 돌아온 거냐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다시 돌아온 상황이 돼요. 자, 칸막이는 똑같은 모양이고 공도 역시나 같은 모양이어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칸막이 3개와 공 3개를 나열하는 모든 방법, 즉 6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면은 20가지. 자, 이런 식으로 20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직접 세는 것보다 이렇게 도형으로 우리가 도식화를 해서 계산을 해주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습을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으로 돌아왔냐면, 자,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라는 상황으로 좀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 3가지 종류 중에서 너네들한테 총 5개를 사줄 거야. 5개를 사주는데, 조스바만 5개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조스바, 스크류바, 수박바를 잘 조합해서 먹어도 돼. 그 대신 총 합은 5개만 사줄게. 자, 이런 식으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자, 이거는 쌤이 여러분한테 3가지의 종류 중에서 5개를 고르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골라라 라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이 3은 여기 쌤이 제공해준 요 종류가 되겠고, 이 5가지는 뭐냐면은 바로 개수를 의미하게 돼요. 여러분이 중복해서 고를 수 있는 개수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든 가지수가 몇 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너무 많죠. 왜냐면 조스바 이렇게 5가지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조스바, 수박바, 스크류바 잘 골라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고르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일이 세주는 거는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역시나 아까처럼 칸막이를 2개를 세워서 이쪽은 조스바 방, 그 다음에 이쪽은 스크류바 방, 그 다음에 이쪽은 수박바 방처럼 해서 여기다가 공을 채워 넣을 거예요. 자, 근데 내가 공 채워 넣을 건 몇 개죠? 5개 공을 채워 넣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 방에다가만 공을 5개 채워 넣거나, 아니면 여긴 조스바에는 2개, 스크류바 하나, 수박바 2개, 뭐 이런 식으로 채워 넣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를 전부 다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은 칸막이는 2개. 자, 왜냐면 구역이 3개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공 개수는 5개. 자, 됐죠? 이 공 개수가 여기서 이 5개를 의미한다는 것도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칸막이 개수는 이 3에서 3개의 구역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3에서 1을 빼준 게 바로 칸막이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이 모양을 전부 다 나열하는 방법과 같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7팩토리얼을 2팩, 5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라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3HO라는 중복순열의 개수가 구해지는 거죠.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칸막이 개수, 그 다음에 공 개수를 적절하게 잘 생각을 해내서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바꿔도 되는데, 이거를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방법을 쓰려면은 이게 좀 자동화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자동화하는 과정, 즉 일반화하는 과정을 쌤이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화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은 3H5만 보고도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분모가 7팩토리얼이라는 거는 알 수 있어요. 자, 왜 알 수 있냐? 여기서 이 5라는 게 여기서 칸막이 공 개수가 되고, 여기서 1 빼주게 되면은 그게 칸막이 개수니까 그거를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3, 5가 나왔으면은
3 더하기 5를 해주고 3에서 5를 더해주고 2를 빼주게 되는 그 이유를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7팩토리얼이라고 써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5팩토리얼 나누는 이유도 알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이 공개수가 5팩토리얼 5개이기 때문에 공이 5개가 똑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2팩토리얼은 왜죠? 자, 3에서 2를 빼주게 되면 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자동화가 된다는 얘기죠. 자, 한 번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인데 A, B, C, D, E, F 중에서 지금 총 6가지의 문자가 있죠? 여기서 3개를 고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복을 허용을 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A만 3개 골라도 되고 A, F, F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고르는 가지수를 따져봐라.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은 6가지 중에서 3개를 고르라는 의미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공하고 칸막이 개수를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6가지의 방이 나뉘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칸막이는 5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개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공은 3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5가지와 그 다음에 3개를 칸막이 개수와 공 개수를 더해준 8, 그 8팩토리얼 위에다 올려주면 되고, 그쵸? 이 8팩토리얼은 사실은 뭐라고요? 바로 6 더하기 3에서 2를 빼주게 되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자, 공 개수가 3팩토리얼이고 칸막이 개수가 5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6H3을 보고 바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바로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H3 한번 해볼게요. 4H3. 4랑 3을 더해주고 2를 빼주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6팩토리얼을 올려주면 된다.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3팩토리얼을 그대로 놔주고 이게 공 개수죠. 그 다음에 칸막이 개수에서 하나를 빼주면 된다. 자, 4개에서 하나를 빼야지 칸막이가 3개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를 더 간단하게 한번 쌤이랑 해볼 건데 어떻게 더 간단하게 하냐? 우리가 저번에 복습할 때 배웠던 그거를 좀 참고를 하면 돼요. 뭘 참고할 거냐면은 NCR이라는 것은 자, 뭐였죠? 자, 분자에는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분모에는 n-r 팩토리얼, 그 다음에 r 팩토리얼. 자, 이거였죠? 그쵸?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 6팩토리얼이라는 것은 지금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위와 아래가 형태가 유사하게 생겼죠. 왜 유사하냐면은 여기서 3과 3을 더해주면 6이 돼요. 자, 이것만으로도 얘랑 얘를 더해주면은 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완전히 콤비네이션, 즉 조합의 모양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조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얘는 아래에 있는 그림을 식을 참조를 하면은 얘는 6C3이 돼버리겠죠. 6C3 됐죠?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번에는 OH2를 한번 해볼게요. 자, OH2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어떻게 쓸 거냐면은 5랑 2를 더해주고 2를 빼줄 거예요. 그럼 여긴 6팩토리얼이 되고 여기는 2팩토리얼, 5에서 2를 빼줘서 4팩토리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이게 잘 안 되는 학생들은 먼저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고 다시 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콤비네이션으로 그대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4랑 2를 더해주면 당연히 6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6C4 또는 6C2가 되겠네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바꿔볼 건데 이제는 좀 더 빨리 바꿔볼게요.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지금 OH2가 6C2로 자, 6C4보다는 6C2로 바꾸는 게 조금 더 눈에 보기 편하죠. 자, 왜냐면은 여기 2가 그대로 2가 같으니까. 자, OH2가 왜 6C2가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2가 나온 것은 여기 2가 그대로 여기 같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2를 그대로 써줘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6이 어떻게 나온 거냐? 이 6은 여기 있는 이 6은 이 5와 2를 자, 5에서 2를 빼줘야지 칸막이가 4개가 되고
그다음에 그 4와 2를 더해주니까 6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보면 그냥 여기는 얘와 얘를 더해주고 2를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6이라는 것은 5와 2를 더해주고 2를 빼준 거네. 이 빼기 1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칸막이 개수 때문에 빼기 1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OH2가 잘 생각해보면은 그냥 두 개 더해주고 1 빼주고 그게 6이죠. 그 다음에 C 콤비네이션 써주고 2가 그냥 그대로 써주면 훨씬 간단하게 문제가 풀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연습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7H3과 4H7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두 개 더해주고 10에서 1 빼주고 그 다음에 콤비네이션 3은 그대로 써주고 자,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9C3이 돼버리겠죠. 자, 한 번 더 4H7 자, 그냥 두 개 더해주고 1 빼주고 콤비네이션 7 그대로 써주고 자, 그렇게 되면 10C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중복조합을 바로 이렇게 조합처럼 콤비네이션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은 이제는 훨씬 쉽게 되니까 앞으로는 이 방법을 좀 쓰도록 합시다. 자, 근데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외우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사실 이 과정을 아는 것 자체가 이 과정을 지금까지 수업을 한 거잖아요. 선생님은 이 과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외워서 쓰는 거 잘하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뭐 굳이 배울 필요가 없었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과정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걸 아는 게 선생님 생각에는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과정이 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한 번만 조금만 더 복습을 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조합을 간단하게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중복순열을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강의를 조금 더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좀 끊고 여러분들 좀 긴 거 듣기 싫어하니까 이렇게 짧게 해서 좀 강의를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